짜짜라 짜짜짜짜짜. 여러분 모두 잘 이해하세요. 이렇게. 자이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청약에 해답을 드리는 청약이 알고 싶다의 박창현 소장입니다. 보다 특별한 수요층들을 배려하기 위한 특별공급, 이 중 가장 지원이 활발한 특별공급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별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원자들이 많은 만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1년 동안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시간에는 어렵게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신혼부부들을 울리는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 중에서도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생애 단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의 유형인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기본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된 청약통장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혼인신고일 기준 세대주 포함, 세대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겠습니다. 혹시 혼인 이전에 집을 구매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만약 혼인신고 이전에 처분을 하셨다면 영향을 주지 않으니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니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이후에는 무주택인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겠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과는 달리 민영주택에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가장 부적격 판정이 많이 나는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이 되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집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1순위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이후 집을 보유하신 분들 중 2018년 12월 11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시고 2년이 지난 분에 한해 2순위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득 기준에 대해 파악해 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물량을 나누어 배분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조건으로 1순위와 2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첫째,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둘째,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은 자. 셋째는 그 이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분양소장을 해오면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부부 중 한 명이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을 동시에 청약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대부분 세대원이 신혼부부 특공을 넣고 세대주가 일반 공급에 청약 신청을 한 경우인데 이때 둘 다 당첨될 수는 없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우선하여 당첨 처리가 된다는 점을 아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여건이 맞지 않아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우리에게
한 가지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2021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영주택의 소득기준이 우선 공급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외벌이의 140%, 맞벌이의 경우는 160% 이하로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인해 대부분의 무주택 신혼가구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메이징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회를 얻지 못하셨다면 20일 전부터는 꼭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약 필수 조건인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연을 먼저 만나보시죠. 결혼하고 대구로 이사 온 지도 벌써 5년이 됐네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중산자의 청약에 지원해볼 생각인데요. 예치금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청약의 기본 조건이 되는 예치금, 민영주택의 경우는 꼭 기준 금액 이상으로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약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 기준 금액은 청약 신청자가 현재 등본상 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 면적에 맞춰 예치 기준 금액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예치 금액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는 현재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을 넣으실 계획이라면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250만원 이상만 예치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민영주택의 경우 모자란 금액을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납입하신다면 한 번에 납입해도 그 인정이 되겠습니다.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6개월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도저도 신경 쓰기 싫다 하시면 청약통장에 300만 원 이상만 예치시켜 놓으면 모든 지역, 모든 평형을 커버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성년 자녀 수 관련해서 유독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걸까요? 같이 살펴보시죠. 저희는 재혼 가정입니다. 이번에 신혼특공에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 아내가 임신 중이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3명이 있다고 측정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녀 3명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혼을 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주민등록 등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자녀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우자 사이에 태아는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명만 자녀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주택법 개정 이후부터 혼인신고하기 전 태어난 자녀도 자녀로 인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자의의 팁이 나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중에 본인들이 이 순위에 해당된다고 실망하셔서 처음부터 청약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지만 모든 특별공급을 통틀어 미달이 발생했을 시에 특별공급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재추첨의 기회가 있으니 이 부분을 노려보시는 것도 전략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분양소장을 하는 동안 기간 추첨 부분에서 미달이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추첨을 통해 DMC 센터를 자유했어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특공으로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하니 도전해볼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자이TV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청약이 알고 싶다 신혼부부 특별공급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약이 알고 싶다의 박창현 소장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